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은 송장 7월 17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시장 지금 종목 장세, 종목별, 섹터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고압 살짝 올라왔습니다. 다우지수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소폭 밀리는 차익 매물 부분들이 나오는데 나스닥하고 다우지수는 약간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초반에 하루 정도 실적 기대감으로 다우지수의 상승을 견인을 했던 섹터가 있는데 금융주입니다. 오늘 이제 실적별 코멘트 부분들이 나오면서 BOA가 한 4% 정도, 그래서 금융주가 강세가 나왔어요. 금융주가 강세가 나왔다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전고점 신고가 나왔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신고가 후 항상 보면 전고점이라든지 신고가 나올 때 차익 부분들을 좀 차익 물량 부분들이 출회가 되고 그 이후에 반등 부분 나오는 그런 케이스 부분 되시면 될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넷플릭스가 시간외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13% 정도 하락 부분들이 나왔어요. 실적은 양호해요. 실적은 양호 나왔는데 양호한 실적 대비 가입자 수 있죠. 가입자 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됐다는 내용으로 해서 넷플릭스가 시간에서 조금 하락 부분이 나온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우와 나스닥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순환매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 자동차 섹터, 현대글로비스 6%, 현대차, 모비스, 만도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주가 상승 부분들이 전체 섹터에서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대량 양산 가능성,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움직였고, 어제 조선오통 같은 경우에도 보면 로얄 더치셀인가요? 그쪽에서 로열 더치셀에서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 한 3척 전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기대감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거죠. 실적이든 모멘텀이든 둘 중 하나, 아니면 최근에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낙폭과대 밸류의 기대감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까지 하락 부분 나온 거에 대한 어떤 반등, 상승 요건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디어라는 표현이 좀 맞을까 모르겠네요. 유가 60달러 선 진입이 됐습니다. WTI 기준으로 4% 폭락이 나왔어요. 60달러 진입.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60달러 선을 쉽게 깨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만 60달러 깼으면 좋겠어요. 한 55 정도까지, 55에서 한 60 정도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달러 정도 전후에서 하방 경지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야지 좀 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우리가 어제 잠깐 얘기를 좀 드렸다시피 이거하고 다 연관돼 있는 게 뭐냐면 별다른 아직 내용 부분들은 없습니다.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만남, 유가하고 다 연관성 부분들이 있어요. 이란하고 연관성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어제 유가가 WTI가 4% 폭락을 만들었던 요건 부분들 세 가지를 얘기 드린다면, 첫 번째, 사우디아라비아가 쿼터 6월달에 합의 부분들 했던 쿼터 이행 합의 부분들을 이따 경고성이에요. 이란이 쿼터 합의 진행되지 않으면 즉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하면 자기도 증산을 하겠다 라는 약간 경고 메시지 부분들 보였고, 첫 번째가. 두 번째 내용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란의 제재가 11월달 이후부터 제재 진행이 되는데 약간 예외의 사항을 좀 두는 걸 지금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왜? 하루아침에 이란 석유가 제재로 인해서 제로 베이스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의미 부분도 포함이 된 거고, 그래서 이란 제재 이후에 사안 따라서 예외 인정 가능 언급 부분들을 했어요. 예외 인정받고 싶으면 알아서 잘 하라, 이거죠. 그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로 보시면 지난주에도 아마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전략 비추교 방출 가능성. 그 전략 비추교 방출 가능성 부분들 얘기 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같이 드렸냐면, 트럼프는 모든 신경 자체가 11월달 중간선거에 집중이 됐다 했죠. 가솔린 가격이 최근 급등 부분들 하니까 그렇게 돼 있고,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 부분도 주는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증산해라 라는 코멘트 좀 했고, 두 번째로 슬슬 나오는 게 전략 비추교.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70달러 선에서 60달러 선까지 폭락을 하면서 잘 됐어요. 저렇게 나와줘야 돼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근당에서 뭐 예전처럼 뭐 30달러, 40달러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재작년에 그 20달러, 30달러 움직인 거에 비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괄목성대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60달러 진입 부분들 하면서 60달러 선 초반 플러스 마이너스 5불 정도, 5달러 정도 선까지 조금 시켜주는 움직임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한 국가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유가가 4% 폭락이 나왔다. 좋은 의미로 1차적으로 보실 필요 있다. 물론 경기 무역 논쟁으로 해서 경기 불안 심리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도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보다 작년부터 너무 급격한 상승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약간 부담감을 지우고 있는 게 조금씩 완화되는 움직임으로 일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첫 연준의장 된 이후에 언론 인터뷰가 첫 번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상당히 많은 관심 부분들 두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 그 10년 국제 수익률하고 2년 국제 수익률 의 차이가 격차가 24bp로 거의 플랫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려할 수 있는 건 당연해요. 왜? 원래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 자체가 금리 자체가 좀 높아야 되는데, 단기 금리의 상승률 자체가 올라가고 장기 자체도 상승률이 좀 더디다 보니까 이 격차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줄어든다는 의미 부분들은 향후 장기 성장성에 대한 둔화의 의미가 일부 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교과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2년 단기 국채 수익률 자체가 10년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저는 예외를 좀 두고 싶어요. 시장에서 보는 관점 부분들이고, 우리가 2007년도 리먼 사태가 나오면서 리먼 사태 이후에 1차, 2차, 3차 양적 완화하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국채 수익률 자체로 꽈버렸죠.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장기채를 사고 단기채를 팔면서 이걸 꽈버렸어요. 이걸 지금 정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꼬였던 걸 풀려고 하면, 교과서적인 의미 부분들로 본다고 하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자체가 정상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교과서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접근 방법 자체가 틀린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로 봐요. 그런 측면에서 유가의 하락 부분도 어느 정도 의미 부분들이 좀 있다. 하지만 시키는데 저는 의미를 좀 더 부여를 좀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유가의 하락하고 미국 증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특히 금융주의 상승 부분이 나왔고, 오늘 저녁이죠. 오늘하고 내일 이제 17일과 18일 파월 연준의장의 코멘트, 최근 연준의회 보고서를 통해서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 부분들을 표명을 했는데, 그거보다 향후 어떻게 금리 인하 속도, 아니면 경기 바라보는 전망 어떻게 할 것인지, 최근에 이제 경제지표 부분들 보면 미국의 소매 판매 있죠. 5월달이 1.3% 정도 증가를 했고 2월달이 한 0.5%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국채 수익률 자체가 플랫이 되고 격차 수익률 10년하고 2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베이스제가 줄어든 걸 이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의 어떤 가능성 부분을 코멘트 할 것인가. 올해 뭐 점도표가 제일 높다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 부분들은 미국이 시간적인 여유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금융주가 강세가
나오는 요건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와 비슷한 흐름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정유주도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지마진폭 부분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부분하고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오늘 이제 FMC 연준 의장의 코멘트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 오늘하고 내일하고 진행되니까 어느 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방향성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무역 논쟁의 그 시스템 자체가 ING가 되면서 종목별로 모멘텀 장세, 실적 장세가 계속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그와 유사한 흐름 부분들이 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멘텀, 실적, 그 다음에 수급, 낙폭 부분이 나와서 거래량이 터지면 거기서 그 거래량의 증가 부분들, 쇼커버링의 가능성 부분을 계속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7월 17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